미어캣은 왜 눈 깜짝할 새에 공격을 피할 수 있을까? 본능일까? 아니면 진화가 프로그래밍한 예측 지능일까? 미어캣, 강철 같은 반사신경. 독사를 0.1초 만에 피한다. 남아프리카의 끝자락에는 광활한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다. 낮에 열기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밤에 추위는 칼날처럼 날카롭다. 먹이는 부족하고 물은 거의 없으며 한 걸음 내딛는 순간마다 생명체는 직접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곳은 칼라하리 사막이다. 진정으로 적응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다. 모래사장 어디에서든 죽음이 솟아오르고 독사에게 물리면 모든 생명체의 생명이 0.1초 만에 끝난다. 하지만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독리에 움츠러들지 않고 맞서는 작은 종이 있다. 그들은 두 발로 똑바로 서서 모든 작은 움직임을 살피고 땅속에서 움직이는 모래의 리듬에 맞춰 귀를 항상 살짝 움직입니다. 실수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세상에서 미어캣은 힘이 아니라 죽음보다 반박자 앞서 나가는 능력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새벽이 막 칼라하리에 닿았습니다. 첫 햇살이 전날 밤 남겨진 차가운 모래 위에 얇은 금빛층을 펼쳤습니다. 마른 바람이 희박한 초원을 휩쓸며 미세한 먼지가 흐릿한 줄무늬로 날아갑니다. 그 희미한 빛 속에서 흙으로 만든 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머리들이 굴 입구에서 삐죽삐죽 나와 조심스럽고 경계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진 생존 수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어캣 가족입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경험을 통해 경험을 쌓은 암컷 리더 수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의 뒤에는 항상 가장 먼저 하늘을 바라보고 가장 늦게 굴을 빠져나가는 주요 파수꾼 테코가 서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어린 미어캣들은 모래밭마다 위험한 포식자가 숨어 있을 수 있는 세상에 대해 무지한 채 뛰어놀합니다. 미어캣은 특유의 꼿꼿한 자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눈으로 지평선까지 땅을 훑어봅니다. 먹이를 찾고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그림자부터 수많은 독사가 숨어있는 덤불 속의 특이한 움직임까지 보이지 않는 위험을 살핍니다.
이 험난한 땅에서는 한순간의 부주의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해가 뜨고 모래 위의 열층이 얇아지기 시작하면 미어캣의 감각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미어캣의 감각은 뱀보다 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이 놓치는 미세한 신호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칼라하리 사막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뱀은 공격하기 전에 항상 미세한 움직임, 즉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합니다. 먼 거리 시력보다 빠르게 움직임을 포착하도록 진화한 미어캣의 눈은 이러한 신호를 순식간에 감지합니다. 칼라하리 사막의 고요함 속에서 각 뱀종추는 고유한 소리 특징을 남깁니다. 묵직하게 미끄러지는 소리, 가볍게 모래가 스치는 소리,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이 모든 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남은 미어캣이 잘 알고 있는 언어가 됩니다. 무리를 통해 전해진 메모리 때문에 수리 같은 성추는 각 뱀종의 공격 패턴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퍼프헤더는 빠르게 물지만 사거리는 짧고, 코브라는 몸을 들어 올리고 후드를 펼친 후 돌진하며 붐슬랭은 위에서 어격합니다. 이러한 지식 덕분에 미어캣은 뱀이 실제로 공격하기 전에 초기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미어캣 멀지 않은 곳에서 옅은 노란색 그림자가 조용히 그들 쪽으로 미끄러져 다가오고 있습니다. 칼라하리 사막에서 가장 위험한 뱀인 성체 케이프 코브라. 매복해서 잠복하는 퍼프헤더와는 달리 코브라는 어린 미어캣을 사냥할 때 적극적으로 접근합니다. 낮고 조용히 꾸준히 움직이며 조금씩 거리를 좁힙니다. 수리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뱀의 몸이 아니라 풀밭에서 살짝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코브라는 고개를 들고 후드를 펼치고 목표를 살폈다.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리의 온몸이 마치 줄처럼 긴장되기에 충분했다. 바로 앞에 있던 어린 코브라는 다가오는 죽음을 모른 채 여전히 태연하게 땅을 파고 있었다. 코브라는 몸을 S자 모양으로 굽힌 채 전형적인 공격 자세를 취했다. 그 순간 코브라는 근육을 긴장시키며 공격을 준비했다. 수리는 앞으로 돌진했다. 테코는 즉시 뱀에게만 있는 신호인 낮은 단속적인 경고음을 냈다.
성체무리는 코브라를 서위하기 위해 돌진했지만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면서 코브라가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코브라는 두 번 더 공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미어캣은 너무 빨리,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향으로, 적절한 거리를 두고 피했다. 마침내 코브라는 고개를 숙이고 후퇴하며 근처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수리는 새끼들을 살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위험이 완전히 지나갔다는 것을 확신할 때만 무리는 차분하게 길을 계속했다. 하지만 칼라하리 사막에서는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법은 없다. 코브라는 물러갔지만 다른 포식자들은 여전히 사방에 숨어 있다. 몇 초간의 혼란이 미어캣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는 않는다. 위험이 지나가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익숙한 구조로 극소수의 소형 포유류만이 달성할 수 있는 단단한 롤 구조로 돌아갑니다. 테코는 다른 것들처럼 먹이를 먹으러 가지 않는다. 그는 땅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서서 규칙적인 리듬으로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핀다. 목이 지치기 시작하자 테코는 낮은 소리를 내며 교대 근무를 시작한다. 또 다른 성체 미라는 즉시 무리를 떠나 먹이를 먹으러 초소로 올라간다. 지체 없이 싸우지 않고, 이것이 바로 유명한 미어캣의 교대 근무 시스템입니다. 소형 포유류에서 드문 언요 메커니즘이죠. 미라가 감시하는 동안 나머지 무리는 미라가 감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반경에서 먹이를 찾았습니다. 어린 무리는 계속해서 어른 무리 주위를 돌며 땅을 파는 법을 배웠고, 더 중요한 것은 소리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라는 멀리서 움직이는 물체를 볼 때마다 가끔씩 끄르르 소리를 냈습니다. 경고가 아니라 어린 무리가 위험을 감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멈춰서서 미라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신호가 사라지자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실수가 목숨을 앗아가는 땅에서 그 기술은 그들이 성장할지 말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시 자리를 잡았을 때 미라는 갑자기 온몸을 펴고 살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것은 낮은 레벨의 경고 신호였습니다. 뱀은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지평선 너머로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독수리였습니다. 미어캣에게 코브라는 땅의 적일 뿐이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훨씬 빠른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린 영양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죽일 수 있는 위협이었다. 공격 속도는 시속 150km가 넘었고 발톱을 한 번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작은 동물들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밟힐 수 있었다. 하늘의 포식자에게만 들리는 높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단 0.5초 만에 미어캣 무리 전체가 땅으로 바싹 달라붙었고 어린 미어캣들은 보호원의 중앙으로 빨려 들어갔다. 혼란도 울음소리도 없었다. 진화된 본능만으로 완벽한 대형을 이루었다. 독수리는 날개를 기울였다. 급강하하기 시작했다.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급강하하는 순간 미라는 두 번째 신호를 보냈다. 짧고 빠르고 빠르게. 용맹한 독수리는 바로 그 지점으로 급강하했고 모래만 받았다. 땅에서 솟아오르자마자 두 번째 기회를 노리며 빙글빙글 돌았다. 독수리는 몇 번 더 빙글빙글 돌다가 포기하고 높이 솟아올라 눈부시게 하얀 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미라가 안전 신호를 보냈다. 그제야 미어캣들은 조심스럽지만 차분하게 고개를 들었다. 마치 죽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지 않은 듯했다. 칼라리 사막에서 생존은 운에 달린 것이 아니다. 포식자보다 반박자 앞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코브라와 독수리의 급강하 후 칼라리의 태양은 정점에 달했다. 공기는 뜨거웠고 모래는 가느다란 파도처럼 잔물결을 이루었다. 이때는 많은 포식자들이 그늘로 피하는 때였고 미어캣들이 무리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때이기도 했다. 어린 미어캣들의 훈련. 어린 미어캣들은 즉시 달려와 수리와 테코 앞에 반원을 그렸다. 공기가 너무 뜨거워 모래가 살짝 잔물결을 이루었지만 무리는 마치 이것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아는 듯 조용했다. 테코는 작고 살아있는 먹이를 발견했다. 때로는 큰 곤충, 때로는 갓 탈피한 새끼 뱀이었다. 위협적이지 않을 만큼 약했지만 여전히 공격 본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먹이를 새끼들 앞에 떨어뜨린 후 수리 옆으로 물러섰다.
호기심 많은 새끼가 앞으로 나섰다. 너무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자 수리는 즉시 짧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어 먹이를 멈추게 했다. 새끼는 한 걸음 물러서서 눈을 깜빡이고 다시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어른처럼 더 조심스럽게 옆으로 돌아옵니다. 수리가 마치면 수리는 부드럽고 둥근 격려 소리를 냅니다. 틀리면 즉시 경고 소리를 냅니다. 꾸중 소리, 행동 교정 소리라고 불리는 이 소리는 실제 학습 과정에서만 들립니다. 이것이 미어캣만의 독특한 학습 시스템입니다. 교정 소리, 칭찬 소리,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야생동물에게서는 드물다고 합니다. 이론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단지 행동, 관찰, 시도, 그리고 교정뿐입니다. 나이가 든 새끼들은 더 어려운 목표, 즉 작고 약한 뱀이라 더 빠른 먹이를 가지고 시험을 치릅니다. 어른은 항상 가까이 서서 수업이 걷잡을 수 없을 때 달려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훈련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며 가끔씩 애 소리를 내어 실수를 바로잡고 몇 번 부드럽게 푸르르 소리를 내어 격려합니다. 이 소리들은 단어를 대체하지만 미어캣만이 이해하는 교육적인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순간 미어캣의 특징적인 반사작용이 형성됩니다. 먹이가 공격하기 전에 먹이의 아주 작은 움직임도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살아있게 하는 힘입니다. 또한 미어캣을 죽음보다 반걸음 앞서 있게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해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면서 칼날이 가시던 물의 그림자가 빨간 모래 위로 펼쳐집니다. 미어캣들은 다시 동굴 입구에 모여 마지막으로 서로를 확인한 후 안전한 땅으로 물러납니다.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독사와 독수리 그리고 끝없는 생존의 교훈으로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삶의 리듬일 뿐입니다. 압도적인 힘도, 발톱도 없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읽고 진짜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반응하는 능력만 있습니다. 죽음이 모래 한 조각에서도 솟아오를 수 있는 헉한 칼라리 사막에서 미어캣은 단순히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고 수천 세대에 걸쳐 진화를 통해 갈고 닦은 지행으로 승리합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미어캣은 항상 죽음보다 반박자 앞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생존 비법을 더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야생에서의 다음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